네, 생활에 유용한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는 시간이죠. 법률 톡톡 서한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주제가 바로 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. 네, 그 네. 아나운서님도 그 보석제도 잘 아시겠지만요. 네. 이 보석제도는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일정 부분 돈을 지급하고 풀려나는 건데요. 네.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김경수 경남도지사 또 최근에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보석으로 풀려났잖아요. 네. 그래서 제 주위 분들이 이 보석제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따라서 오늘은 이 보석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. 네. 보석제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는 보셨겠지만 정확히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알려주시죠. 네, 이 보석은 이 보증석방의 약자입니다. 이 석방 보증금, 다시 말해서 이 보석금을 걸고 형사 피고인을 구속된 상태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.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보석은 한 가지만 있는 줄 아시는데 사실 보석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 피의자의 보석이라고 하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이 있고요. 네. 두 번째로는 피고인을 석방하는 보석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보석 제도를 알아보기 전에 이 피의자는 무엇이고 또 피고인은 무엇인지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. 네, 보석제에 관해서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여기에 대한 용어 의미가 먼저 선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차이점이 뭔가요? 네, 이 많은 분들은 이 피고인과 피의자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짓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. 먼저 피의자는 이 수사 단계, 즉 경찰과 검찰에서 이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수사할 때 그 수사를 당하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수사를 마치고 이 피의자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법원에 공소 제기를 하는데요. 이렇게 검사가 법원에 공소 제기를 했을 때 피의자는 자신의 신분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. 네. 쉽게 설명하자면 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때는 피의자인 거고 법원에서 이 형사 재판을 받는 동안에는 이 피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보석제에 관해서 크가지 두 개, 피의자 보석 그리고 두 번째는 피고인 보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먼저 네. 피의자 보석은 뭔가요? 네, 그 보증금 납입 조건부라고 피의자 석방이라고 하는데요. 그 피의자에 대해서 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이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입니다. 네. 다만 이 피의자 보석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. 먼저 이 구속 적부 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만 허용이 되고 그리고 이 법원이 직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피의자가 별도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이 피의자에게 이 보석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. 네. 그리고 이 체포된 경우에는 안 되고 이 구속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피해자나 증인에게 이 보복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보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. 네,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보석은 어떨 때 인정이 될까요? 네, 이 보석은 우리 형사소송법 제95조와 9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. 네. 먼저 형소법 제95조는 이 필요적 보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 필요적 보석은 이 피고인 등이 보석 청구를 했을 때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보석을 허가해야 된다는 게 필요적 보석입니다. 이 규정을 보면 피고인이 사형,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이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할 때, 다시 말해서 이 중한 범죄를 범할 때, 두 번째로는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할 때, 그리고 세 번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, 그리고 네 번째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, 네. 다섯 번째로는 이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,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피고인이 피해자 그리고 증인 등에게 이 보복할 염려가 있을 때 네. 이렇게 여섯 가지 경우에 포함이 안 되면 재판장은 일단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보석 제외 사유군요. 6가지가요. 네, 맞습니다. 네. 그리고 형소법 제96조는 임의적 보석을 규정하고 있는데요. 이 말 그대로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임의적으로 보석 결정을 허가해 주는 게 임의적 보석입니다. 네. 피의자 보석 그리고 피고자 보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최근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보석 결정으로 석방이 됐죠. 보석금이 3억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보석을 할 때 필요한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? 네, 이 법원은 이번에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보석금 3억 원을 내라고 했죠. 네.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석금으로 이보다 더 많은 10억 원을 냈습니다. 네.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의 경우에도 보석금이 2억 원 정도 됐는데요. 또한 지난 2003년 자신의 회사에 약
98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이 구속된 김춘환 신한 회장에 대해서는요 20억 원의 보석금을 결정했습니다. 네. 이것이 우리나라 역대 최대의 보석금이라고 합니다. 그럼 대체 이 보석금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참 궁금한데요. 네. 이 법원은 엄정한 법적 기준에 따라서 이 보석금 액수를 정합니다. 이 형사소송법 제99조에 따르면 이 법원은 피고인이 이행할 수 없는 내용을 이 보석 조건으로 내릴 수는 없습니다. 이 보석금을 산정하는 일률적인 기준은 없고 네. 이 재판부가 이 개별 피고인의 범죄 내용과 죄질 그리고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서 이 적절하게 산정한다고 합니다. 네. 보석금 액수가 말 그대로 억대 보석금 시대가 열렸습니다. 그런데 뭐 우리 일종의 말이 3억 원이지 갑자기 이런 돈을 구해서 현금으로 내려고 하면 굉장히 무리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를 상충할 수 있는 뭐 제도나 이런 게 있습니까? 네, 그 법원의 보석 결정 이후 아무리 뭐 전직 대통령이나 뭐 대법원장이라고 해도 갑자기 그 큰 돈을 마련하기란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. 네. 일반 피고인들도 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보석금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요. 그래서 마련되는 것이 바로 이 보석 보증보험 제도입니다. 보석 보증보험은 민간 보험사가 이 보석 보증금을 대신 내주기로 약속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챙겨 수익을 올리는 보험 상품을 말하는데요. 네.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보석금 3억 원을 모두 낸 것이 아니라 이 보석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이를 보험사가 대신 내도록 한 것입니다. 이 보험 가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 보험사가 보석 보증보험의 수수료를 받는 돈은 전체 보증금의 0.43%입니다. 네. 따라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보석금이 약 그 3억 원 정도 됐으니까요. 이 계산해 보면 보험료로 129만 원 정도 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. 네. 자, 만약에 피고인들이 법원에서 이렇게 내건 조건들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조건이나 보석금은 어떻게 되나요? 네, 이 피고인이 그 법원의 보석 조건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는 이 검찰과 경찰이 이를 확인해서 정기적으로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. 네. 따라서 이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이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고 형사소송법 제103조에 따라서 이 보석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. 네. 이 재판부 판단에 따라 이 보증금 전부를 한 번에 몰수할 수도 있고 일부만 몰수할 수도 있습니다. 이때 그 보석 보증을 선 보험사는 이 보증금을 피고인 대신 물어야 하고 네. 그리고 나중에 보험사는 이 피고인에게 이 구상권을 행사해서 그 피고인으로부터 이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네. 자, 법률톡톡 지금까지 서한샘 변호사와 함께 보석 제도 그리고 보석금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